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뉴스입니다. 오늘은 에어컨 서비스 접수 방법에 대한 영상을 좀 만들어 볼게요. 먼저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여보세요? 예, 저 인터넷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예. 그 실외기가 새는데, 실외기에서 새신다고요? 냉매가? 새는데, 그것도 수리가 가능한가요? 그 실외기에서 새는 거는 예, 그 응축기에서 누설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가스를 옛날에는, 1년 정도 있다가 샜는데, 요즘은 한 일주일마다 보충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1년 정도에 한 번씩 썼다 1년 내 그러면 저희가 10년 쓴 모델인데, 10년 정도 사용 모델인데, 예. 작년에 LG AS 신청하니까 한 달 후에 온다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냥 그 인터넷에서 가스 충전하는 사람한테만 가스를 충전해서 썼는데, 예. 한 1년 쓰고 나서 올해는 좀 일주일 간격으로 좀 보충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 여기 실외기를 바꾸라는 얘기를 안 하고 에어컨 통째로 바꾸라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거 새는 걸 고치든지 바꾸면 되는 건데 뭘 에어컨 통째로 바꾸냐 뭐라 그랬더니 그 씩 가버리네. 예. 그 지금 제가 좀 그러면 상황을 실외기만 알아야 되니까 예예 제가 필요한 정보를 좀 여쭤볼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에어컨 설치하시고 냉매를 처음 새서 냉매를 다시 보충을 하신 게 예. 최초가 언제예요? 뭐 냉매 보충한 날이 언제지? 7월 5일 날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최초로 이제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부터 계속 보충을 하면서 사용을 하신 아니요 거예요? 처음 설치해서는 잘 썼죠. 예, 그러니까요. 그게 작년에 언제예요? 처음으로 이제 키니까 안 돼서 그때 처음으로 작년이죠? 보충을 해갖고 그냥 1년은 썼어요. 그 1년 예, 썼다는 게 아니라 뭐 여름철에 뭐 한 달 두 달 쓰나? 예, 그 정도는 썼고 올해 와서 이제 쓰다 보니까 예, 예, 한 일주일 정도 쓰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스를 보충하고 예, 7월 5일 날 보충을 하고 또 썼는데 예, 또 예. 안 돼. 그래서 오늘 또 보충을 했어요. 어, 지금 LG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충을 계속 하신 거죠? 아니 LG 서비스가 아니고 이제 인터넷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방, 하셨나요? 방 안에 또 새로 벽걸이형을 하나 설치해서 그 기사가 음, 와서 같이 봐준 거죠. LG 기사는 오지도 않고 이제 한 달 네. 후에 온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에어컨에 어디에서 새는지를 아직 모르시는 거네요. 저한테는 아니 실외기에서 쟤네들은 샌다고 아까 탐지기를 말씀하셨는데. 찍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예. 코일에서 새요. 아, 능축기 맞네요. 예. 예. 거기서 빽빽빽거리네. 그 응축기 교체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거는요. 어떻게 예. 수리는 되는 게 아니고. 뭐, 그 알루미늄일 것 같은데, 예 응축기가. 맞아요. 알루미늄 응축기는 요즘 잘 안 때워요. 뭐, 아 때우는 과정에서 열이 먹어서 그 근처에 있는 부분이 또 빵꾸가 날 수도 있거든요. 약해져서. 때웠다고 음, 100% 이제 뭐 몇 년 이상 안전한 게 아니니까 음, 결과적으로 응축기를 교체하는 교체를 수밖에 하시면 없네요. 돼요. 그죠? 예. 그 교체하는 비용이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예. 가정용 에어컨이면은 LG는 한 3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음, 지역마다도 약간의 이 요금 차이는 있으니까 그건 서비스 기사님이 나오면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 이 응축기 교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서비스를 신청을 할 때부터 예. 이 응축기에서 새는 걸 확인했으니 응축기를 갖고 와서 교체를 해달라고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바로 처리가 되고, 예. 만약에 그냥 에어컨이 찬바람이 안 나온다고 AS를 신청하시면 기사가 나왔다가 다시 예. 응축기를 신청해서 서비스 일정을 다시 잡아야 아,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모델명을 불러주고 그렇게 예.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통화 내용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서비스 센터로 그냥 신청을 하면 안 되고 제품의 모델명을 알고 응축기 누설이니까 이거를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두 번, 세 번 다시 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기간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짧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걸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고, 자, 일단 그러면 저 같은 설치 기사나 서비스 기사한테 연락을 했을 때는 어떤 정보들을 주면 되는지 우리 고객분들이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에어컨의 설치가 언제쯤 됐는지를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에어컨에 냉기가 안 나오는 문제는 50% 이상이 냉매가스 누설 때문입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누설이 설치 후 2년 이내에 발생했다면 이 설치 불량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설치 불량일 경우에는 설치한 기사님께 연락해서 조치를 받으면 이거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설치 불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동안 냉매가스 충전으로 돈도 많이 쓰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제 고객 중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설치 기사님께 설치를 받았어요. 근데 에어컨이 안 시원해서 연락을 했더니 이 기사님이 방문을 해서 2년 동안은 무상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가스 충전을 해주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다음에도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아서 그 기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기사님이 또 와서 내년부터는 무상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냉매를 충전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째가 되는 해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좀 제대로 된 건 아니죠. 설치기사가 원래 책임을 져야 될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그 부분이 점검을 했을 경우에 사실 설치기사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점검도 해보지 않고 그냥 바쁘다고 냉매 충전만 해주고 가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 건데, 고객도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에어컨 설치 업체들은 업체마다 설치 하자에 대한 무상 서비스 기간이 다 달라요. 뭐 2년인데도 있고 10년인데도 있고 3년인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이 에어컨은 가전제품에 속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무상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수리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설치를 할 때 업체에다가 설치 하자에 대한 무상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게 좀 현명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할 내용은 에어컨이 언제 설치되었는지고,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좀 얘기가 길었지만 이제 두 번째 확인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에어컨이 언제부터 시원하지 않았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 냉매가스가 누설이 되면은 하루 만에 에어컨이 시원해지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이 가스가 점점 빠져나가면서 에어컨이 점차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고객도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에어컨이 언제부터 시원하지 않다고 느꼈는지를 기억을 해서 설치기사님께 알려주시면 돼요. 또 우리 설치기사님들은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에어컨이 하루 만에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면 이 냉매가스 누설이라기보다는 기계 고장을 의심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버터 에어컨의 경우는 대부분의 기능이 이 회로를 통해서 제어되기 때문에 사설 서비스를 불러봐야 수리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사 AS 인력한테만 제공되는 부속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설 수리점에서는 거의 수리가 불가능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에어컨이 하루아침에 시원해지지 않았다면 빠르게 그냥 제조사 서비스 센터로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캐리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사들한테도 이 서비스 부속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캐리어 에어컨의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정속형 에어컨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뭐 덥고 AS가 너무 밀렸고 하신다면 사설업체로 연락해서 빠르게 수리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 정속형 에어컨과 인버터 에어컨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에어컨에 인버터라고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를 보면 되고, 에어컨의 생산 연도가 2011년 이후라면 거의 인버터일 테니까 그 생산 연도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냉매가스의 종류가 R410이면 인버터형입니다. R22형의 경우에는 거의 다 정속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냉매가스의 종류를 파악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에어컨의 이 측면에 있는 에어컨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위쪽에 에어컨의 스펙과 사용하는 냉매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확인할 내용이 냉매가스를 충전해서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냉매가스를 이미 한 번 이상 충전했다면 뭐 한 번 충전으로 어느 정도 기간까지 사용했는지도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냉매가스의 누설 정도를 파악하려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우리 집이 냉매가스를 한 번이라도 충전을 해서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그거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실외기의 위치예요. 서비스 기사님이 실외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나 장비 같은 게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미리 알려주시면 필요한 준비를 해서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빠르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브랜드에서는 여름 전에 미리 사전 점검 서비스라는 걸 좀 제공합니다. 이 에어컨이 정상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해 보고 이때 만약에 에어컨에 어떤 이상이 발견된다면 서비스 비용도 좀 저렴하게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뭐 기타 다른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도 최소한 5월쯤에는 에어컨을 미리 가동해 보고 시원하지 않으면 설치했던 기사님이나 서비스 센터로 연락을 해서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제대로 안 돼서 막 급하게 가스 충전 막 하면서 이렇게 쓰는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